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EO 특강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분들에게 그들의 경영 철학과 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나우프로필의 이동영 대표님인데요. 이동영 대표님께서는 SNS의 시초라고도 불리는 싸이월드의 공동 창업자이시자 전 대표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SNS 열풍.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제 세계인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세계 최초로 소셜 네트워크 세상을 개척한 이가 있다. 바로 싸이월드의 창업자인 나우프로필의 이동영 대표다. 온라인 공간 속 사이좋은 사람들을 꿈꾸던 그는 싸이월드를 성공 가도에 올려놓고 퇴사 후 나우프로필을 창업. 친구들과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런파이프를 세상에 선보이고 있다. 그는 어떻게 남들보다 앞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었을까? 또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고난에 직면했을까?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 싸이월드 공동 창업자 이동형 나우프로필 대표로부터 퍼즐을 맞추는 창업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지금부터 퍼즐을 맞추는 창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나우프로필의 이동영 대표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유전공학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석유 이렇게 캐는 거, 그거 말고 지네틱 엔지니어. 저기 자연대에 있는 거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뜻을 세우고 그다음에 꿈을 만들어가면서 성공하고 그러는데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백수로 고향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그 혼자 있게 됐고 그때 그 혼자 있을 때 안 좋았던 경험, 아, 사람들은 혼자 못 사는구나, 누군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섞여 있어야 되는구나를 처음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이 좋은 세상이라고 제가 만든 거는 저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이 좋게 지내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를 백수 시절 때 저희 고향에 있는 부모님 밑에서 이제 배달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이렇게 지낼 때 깨달았어요. 그 친구 도움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1년 후에 그 회사가 이제 컴퓨터로 서비스하는 회사였고 저는 26에 키보드 자판을 처음 쳤어요. 제가 그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26세 컴퓨터를 처음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창업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거에 비하면 저는 한참 후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적성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컴퓨터하고 다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사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제가 그 유전공학과 다니면서 대충 들었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그 구조와 컴퓨터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고 사람들이 작동하는 원리와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회사 입사해서야 제가 이제 평생 뭐 할지를
정한 거죠. 이 그림은 제가 컴퓨터가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 세상에. 어느 날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그게 94년인데 얘들이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혼자 있을 때 컴퓨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컴퓨터가 많이 달라집니다. 정보도 훨씬 더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사이에 소통이 막 이루어지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컴퓨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늘 컴퓨터와 사람은 똑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사람도 연결할 수 있겠다. 사람끼리 사이 나쁜 사람끼리 이렇게 앉혀놓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생각한 거죠. 그게 1994년에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그때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막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은데 그때는 인터넷에 너무 심취해서 사장님한테 가서 인터넷 동아리를 만들 테니까 한 달에 200만 원만 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인터넷 동아리를 사내에 만들었어요. 94년에.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열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공부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뭐 지금 프라이머의 권덕인 대표나 다음에 이중 대표 그런 분을 이제 초대해서 세미나를 했죠. 그거 4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알게 되고 제가 국세청에서 하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다른 기회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33 정도 됐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해보지 않겠냐. 제가 유전공학과에서 늘 컴퓨터로 일을 하면서 이게 아쉬움이 많았는데 33세 이제 회사에서 도움을 줘서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입학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세 번 크게 니 여 뭐하러 왔니?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첫 번째가 카이스트 석사 면접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여기 왜 왔냐고.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거지. 왜냐하면 제 동기가 그때 23살, 24살 이 정도였거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실제로 합격하고 제가 기숙사에 같이 지냈어요. 33살 때 23살짜리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같이 있고 수요일마다 또 축구도 하고 인터넷도 가르치고 인터넷에 서비스 만드는 걸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2년 후에 그 친구들과 같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게 싸이월드입니다. 제가 이제 니여 왜 왔니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99년에 싸이월드라는 걸 친구들과 같이 창업하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근데 시작해보고 엄청 후회했죠. 내가 왜 LG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피곤한 짓을 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소풍 가면 소풍 가기 전날하고 그 소풍 갈 때 먹을 음식 이렇게 싸는 때 있죠. 그때 제일 행복하죠. 창업도 비슷해요.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아이디어 이야기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소풍 가면 막 줄 서야 되고 덥고 이런 거하고 똑같이 사업했는데 첫 번째 괴로운 건 뭐냐면 우리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사람들을 연결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다음 카페는 이미 회원이 800만이었고요. 프리첼이라는 회사는 삼성에 있던 인사팀에서 시작한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었고 거기다가 더 끔찍한 거는
우리하고 같이 시작했던 알럽스쿨은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서비스 시작하자마자. 제가 사업하고 나서 초반에 1, 2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 뭐하냐? 그럼 내가 설명을 해요. 사람들을 사이좋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희 형,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거 다음카페랑 비슷하네. 뭐 프리첼이랑 비슷하네. 알럽스쿨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물으면 저 프리첼이랑 비슷한 거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3년을 살아요. 3년을. 3년을 사는 동안 직원들은 떠나고 투자받은 돈은 떨어지고 빚은 쌓이고 이제 누가 물으면 대답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진짜 돌이킬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우리 팀이 한 4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그만두자. 잘못되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와 다르게 하자. 이전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인터넷을 서핑해요. 그거 잘 나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잘 되는 서비스를 뺏겨요. 따라해요. 그걸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따라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 잘 안 되면 쟤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거 또 바꿔요. 그걸 6번 정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프로젝트는 다르게 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기획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려면 제가 이렇게 지금 한 방식을 추천해요. 저는 서비스를 창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동안 3년 내내.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 팀원들이랑 실제 사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찍어보고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여기가 서울에 가면 사이 좋은 사람들이 5곳이 있어요. 여기 강남역, 홍대 입구, 명동, 대학로, 신촌. 저도 자주 안 가는데 여기에 이제 카메라하고 노트를 들고 팀을 5팀을 나눠서 갔어요. 그거 사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다 찍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다정하게 지나는 사람들 찍고 그 사람이 커피숍에 들어가면 따라가서 이야기하면 적고 그건 나중에 나올 때 인터뷰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그 사무실로 돌아와서 벽에 이렇게 붙였어요. 사진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고객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니까 남자 고객들은 대부분 서버 용량 늘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같아요. 속도가 느려요. 더 빨리 하게 해주세요. 뭐 자료 2메가까지 올리게 해주세요. 이런 일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타겟 고객을 정한 다음에 남자들이 뭐 요구사항 내면 다 카트.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20대 여대생만 타겟으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정한 거죠. 발견해서. 그 다음에 또 놀랐던 게 있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엄청 놀랐는데, 여자 기획자들은 당연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마한 이야기를 갖고 하루 종일 해요. 아침에 저녁에 끝날 때까지 집에 가면 또 전화로. 남자들 이해 안 되죠? 그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짧아. 너 파마 이쁘게 나왔다? 그거 쉬어. 그래서 싸이월드 이야기 쓸 때 글 쓰는 창을 다 줄였어요. 조그맣게. 그때만 해도 싸이월드에 글쓰기 딱 누르면 화면 가득 글 쓰라고 이렇게 딱 새 창이 열렸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창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여대생이 쓰던 다이어리를 다 수집해서 이렇게 보고 또 놀랐어요. 남의 다이어리에 친구 이야기가 왜 그리 많은지
뭐 하트 붙여놓고 친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붙여놓고 친구가 생일날 밑에 적어놔요.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화이팅 뭐 힘내 뭐 그거 뭐 이렇게 커피잔을 그려놓고 이거 마셔. 내가 그때 생각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진짜래요. 제 다이어리에 제 친구가 쓴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도서관에서 잘 때 자다가 일어나면 친구가 바보 이렇게 써놓고 저를 깨워주세요 뭐 이렇게 써놓고 가요. 내 노트에. 실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해서 서비스를 다 바꿨어요. 기존에 했던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게 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하고 있던 행동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싹 바꿨어요. 그게 이거예요. 미니홈피가 싸이월드가 창업한 지 3년 있다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3년 내내 그 헤매다가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이제 에너지까지 다 떨어졌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미니홈피를 했고 그게 성공하자 서비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추락하던 게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가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회사에서 서비스를 따라해요. 그때 저희 회원이 한 200만 정도 됐는데 프리첼이라는 회사는 800만, 이미 다음은 1000만 이렇게 됐는데 프리첼이라는 회사가 우리 서비스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미니홈피를. 우리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했는데 이걸 한 달 반도 안 돼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고발했어요. 우리 서비스하고 너무 똑같이 따라한다. 저 서비스 내려달라고 이제 법원에 가서 고발했어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달라고. 근데 한 가을쯤 됐는데 졌어요, 제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특허나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뭐 서비스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권한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아이폰은 이 모서리 이게 동그란 것 때문에 고발하는데 요가 똑같이 생긴 데를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저한테 묻다가 너들은 따라한 적 없니? 그래서 3년 내내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했지만 졌어요. 그 친구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담했죠, 실제로는. 근데 프리첼이 선물을 줘요. 유료화를 해요, 유료화. 그러니까 자기들 서비스를 그전에는 공짜였는데 이제는 돈 받고 서비스 할 테니까 돈 내라. 유료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이 유료화한다고 그러길래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유료화한다고 대문짝처럼 붙여놨더라고요. 사이트 가니까. 그 제가 기회다. 1,000원이다 생각하고 우리 미니홈피 프로젝트 그 사이트, 싸이월드 사이트 위에 광고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200만 원씩 받는 광고가 위에 있었어요. 제가 그거 띄었어요. 그걸 띄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절대 유료하지 않습니다. 그걸 싸이월드 타이틀에 딱 달고 그때부터 유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마케팅했어요. 실제 그 싸이월드가 프리첼하고 이렇게 다투면서 네티즌들이 신문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프리첼하고 싸이월드는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구나, 경쟁사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 프리첼이 유료하니까 공짜가 어딘지 찾아다닌 거고 그게 싸이월드로 회원이 다 들어온 거예요. 3년 내내 모았던 회원보다 3개월 만에 들어온 회원이 훨씬 많았어요. 단숨에 500만까지. 근데 서버가 죽었어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뭐 원클릭에 이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진이랑 글 다 옮겨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서버 관리하는 회사에서 너들
갑자기 서버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돈 더 내라. 우리 돈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주주들을 설득해서 투자를 더 해주세요. 제가 좀 있으면 이거 끝나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비즈니스는 사장으로서 비즈니스를 할 때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 직원, 그리고 더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 고객. 근데 제가 간과했던 거는 주주예요. 저는 주주는 그냥 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주도 엄청나게 중요한 회사 관련자예요. 제가 그냥 돈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주주를 모아놓고 이 미니홈피 자랑도 하고, 우리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투자해주세요 했다가 주주들이 싸이월드 잊었는데 내가 옛날에 투자했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냐? 살아있는데다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기분 좋아서 들어와서 결정한 게 팔자. 주주들이 한 50명 됐는데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만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투다가 팔린 겁니다. 그거 팔리고 이제 싸이월드가 지금의 SK컴즈가 운영하는 회사로 간 거고, 실제로 SK컴즈에 들어가서 싸이월드가 훨씬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서버도 빵빵해지고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그래서 회원들도 좋아진 거죠. 직원들도 월급이 4배씩 오르고 다 좋아진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싸이월드 사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 하는 사업이고, 이제는 이제 이런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4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졸업하면 다시 사회로 가서 뭔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창업에 가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대기업에서 4년 동안, 거의 7년 동안 다녔어요. 버스 타고. 어느 날 버스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하다가 아침에 안 자고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가 옆에 이렇게 붙었다가 고속도로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자유다. 나도 언젠가 내 차를 저렇게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내가 똑같은 버스 타고 똑같은 행선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실제로 98년, 99년에 창업을 했죠. 저는 이 버스에서 내리는 기분으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게요, 버스가 아니고 배였어요. 제가 그동안 버스를 타고 있던 게 아니고요, 배를 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랑 배에서 내릴 때는 완전히 달라요. 배에서 한번 내려볼래요, 여기서? 물에 들어가요. 제가 창업하고 초반에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냐면,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텀벙 들어간 느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판대 위에서, 안전한 가판대 위에서 많은 서포팅을 받고 회사에서 일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게 버스여서 내리면 그냥 길을 걷듯이 가면서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다에 뛰어들면요, 그럴 정신 없어요. 숨을 쉬기가 쉽지 않아. 헤엄쳐야 되고, 배우지 않았으면 개헤엄쳐야 되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려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창업 초기에 제가 느꼈던 거, 25일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월급 주는 느낌이 막 들어요. 또 금방 25일이래요. 한 1년쯤 되니까 헤엄을 칠 수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헤엄치고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는 회계 처리도 할 수 있고 직원들 뽑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시장 동향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달은 좀 되니까 제가 이제 혼자 헤엄칠 수 있는 수준이죠. 이렇게 이 바다 위에 목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이 가득 있어요.
이 바다 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학교는 배예요. 언젠가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백수 시절에 여기서 내려서 1년 동안 바다에 헤맨 적이 있었던 거예요. 배에 있을 때 헤엄치는 방법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사업할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 혼자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기 전에. 그거 이게 사업계획서를 쓰면 이런 그래프가 항상 나와요. 저도 사업계획서를 4번 썼는데 사업을 4번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처음에는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을 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렇게 자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걸 설득해서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업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시작하면 뜨는 게 아니고요. 시작하면 깔아앉아요. 제가 물에 빠지듯이 그냥 밑으로 쑥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걸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요. 사업에서 제일 예측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언젠가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견딜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업에 뛰어들면 이거 벗어나기 전에 여기서 서요. 그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7년에 가까운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퇴직금도 있고 투자까지 받았고 그리고도 이걸 못 나온 거예요. 제가 꾸던 꿈이 너무 커서 아니면 중간에 낭비해서 제가 이 정도에서 스톱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사업을 처음 이제 하겠다고 시장에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겪는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아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전에 이미 대학교 때 이렇게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쌓아와요. 그게 직장 생활하면 또 쌓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자기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뜻은 그거 밑으로 일을 하면 무모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고 사람을 만나서 영업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절당하는지 아세요? 싸이월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친구한테 초대해요. 야, 내 도토리 100개 줄 테니까 회원가입 좀 해라. 그 도토리 100개 보내요. 그러면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야, 귀찮은데 이런 것 좀 하지, 나한테 신청하지 마. 1촌이 뭐야? 1촌 신청하지 마. 이메일 좀 보내지 마. 스팸 처리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 명함을 주고 저 싸이월드 대표입니다. 앞으로 사업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명함을 딱 이렇게 보고 한참 봐요. 씨월드. 그거 네 알았어요. 다음에 봐요. 사업계획서를 갖고 투자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는 별로 그 실적이 없네요. 다음에 오세요. 상처 엄청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하기 싫은 이유는 이런 거절 당하기 싫어서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거절 당하면 쪽팔릴까봐 못 하잖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하니까 사업을 좀 알게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절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면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은 저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거절하면 왜 거절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생각해서 다음번에 또 제안하고 그 사람이 억셉트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학교 생활 하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 종일 거절 안 당한다. 그럼 그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제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를 충격받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늘 저한테 이렇게 해서 사회 나가면 성실하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고 언젠가 저 푸른 창공을 네가 봐야 된다. 그게 성공이다. 부모님이 다 이렇게 뒷바라질 테니까 너는 무조건 한눈 팔지 말고 저렇게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사회가 그런 식으로 성공 실패가 결론 났으면 저는 아주 계단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제가 24년 동안 사회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거는 이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게임이 달라요. 비슷한 건 뭐냐면요. 제목 썼잖아요. 퍼즐하고 제일 비슷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퍼즐 맞추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가장자리부터 맞춰야 될 거죠. 땡. 그렇지. 제일 밑에 조그만 애 있죠? 저 퍼즐을 완성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지 않으면 퍼즐을 못 맞춰요. 사회 나가면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내 회사, 내 사업이든 아니면 누굴 도와주는 일이든 대부분의 일이 현재는 없지만 미래는 있을 것 같은 그림을 맞춰가는 거예요. 사업을 누가 하냐면요. 저 그림을 미리 본 사람, 마음속으로 미리 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친구들한테 설득해서 같이 참여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싸이월드 처음에 제가 사람들도 연결하면 사이좋게 연결하면 뭔가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마음속에 있던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퍼즐 조각을 맞췄는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없고 다시 맞추고 없고 다시 맞추고 그걸 7번째야 성공한 겁니다. 4년 만에. 미니홈피라는 걸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람들 마음에 누구나 저 퍼즐이 있어요. 저는 제 친구나 저 가족들도 자기는 이런 세상, 이런 걸 원해라고 말하는 걸 늘 들어요. 저 그림 맞추는 걸 마음속에 하나씩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그림 맞추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저 그림이 없을 때 문제예요. 저 그림이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만 조각을 찾아다니면 맞출 수 있어요.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시인데요. 거기가 소백산 밑인데 특산물이 도토리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머니에 도토리 계속 갖고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바지 더럽힌다 빼서 골목에 그 벽돌란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꺼내서 주머니에 다시 넣고 저는 화폐처럼 썼어요. 도토리를 늘. 저는 전자화폐가 도토리라는 게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마다 그런 조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거,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던 일들은 대부분 그런 조각으로 주머니에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그건 자연스럽게 그 조각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학교는 제가 보면 그 초, 중, 고
대학교 모두 학교는 경쟁하게 만들어요. 학생들을. 그죠? 싫죠? 짜증 안 싫어요. 저는 누구랑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기업에 다닐 때도 제가 다른 친구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백수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과장도 먼저 달고 할 때 저는 늘 뭐라 그럴까, 내가 뭐 뒤처진다, 아까 계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내고 보니까 사회는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 받을 때는 경쟁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사회 나가면요, 누가 성공하냐면 협력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절대 퍼즐은 혼자 맞출 수 없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퍼즐을 맞추려면 설득하고 협력해야 돼요. 경쟁에서 경쟁자하고 싸워서 절대 그걸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단점을 갖고 이걸 맞추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싸이월드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제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맨 마지막에 깨달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창업하고 한 두 달쯤 지났나? 그러니까 싸이월드는 이미 조그만 회사고 좋은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신청해서 왔어요. 제가 그때 34이었는데 33, 둘 정도 됐어요. 근데 신입사원이에요. 이력서를 딱 보니까 전문대를 졸업하고 PC방,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군대를 최근에 갔다 왔고, 군대를 갔다 와서 최근에 6개월짜리 소프트웨어 개발 학원을 다녔어요. 그거 이제 싸이월드가 작은 회사니까 지원한 거예요. 제가 잘라버릴까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툭 들었냐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컴퓨터를 배웠잖아요. 26세. 이 친구도 그럴 수 있겠다. 뒤늦게 적성을 찾아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뽑았어요. 뽑아놓고 후회했죠. 프로그램도 못해. 개발도 못해. 일도 진짜 못해. 딴 애들은 하루에 끝내는 일을 얘는 일주일 해요. 그래서 제가 찬스만 생기면 자르려고 그러는데 찬스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면 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회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다른 애들이 막 잘하는 애들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안 나가요. 미니홈피 프로젝트 마지막에 했는 거 있죠. 그걸 하기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니홈피 프로젝트 할 때 팀장한테, 야, 같이 일할 팀은 뽑아라. 마치 게임하듯이 뽑아라 하니까 팀을 둘이 나눠서 미니홈피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팀장들이 첫 번째로 걔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일할 팀이야. 얘 그 형이라 그랬거든요. 그 형하고 참 신기한 거, 해, 마음대로 해. 그 팀이 이겼어요. 그 팀이 기획한 게 미니홈피예요. 그래서 그 팀으로 몰았어요. 프로젝트가 한 3개월 있다가 끝났는데 서비스가 잘 나왔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좋아졌어요. 제가 기분 좋아서 회식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없었으면 싸이월드는 훨씬 일찍 망했을 거예요. 어쩌면 미니홈피 나오기 전에 망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정다감 성격이 아니어서 애들한테 막 프로젝트 하면서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고 하긴 해서 풀어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사이좋게 막 다투는 걸 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막 싸우는 걸 보지 못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디자이너가 있고 기획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는데 대부분 같이 싸워요. 일하기 싫어서 서로. 뭐 기획해 놓으면 개발하기 싫어 싸우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늘 중간에 개입해서 야 싸우지 마. 조금만 참아 가보자. 월급도 잘 안 줬거든요. 싸이월드 중간에 월급 50% 주거나 뭐 2달에 한 번씩 주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녁에 애들 제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소주 사주고 야 그래도 좀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독려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반장이었어요. 그걸 제가 4년 가까이 몰랐던 거예요. 제가 운이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 퍼즐로 있었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회사는 절대 슈퍼 엔지니어만 성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퍼즐이 다 모여야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은 거죠. 혹시 두 동물이 나오는 신화가 있어요. 둘이 모아놓고 며칠 만에 사람으로 환생하게 해준다고 했는지 아세요? 100일. 첫 번째 관문 통과. 그러면 실제로 곰이 며칠 있다가 사람으로 된지 아세요? 이거 수능이 안 나오나? 며칠 있다가 사람 된 것 같아요? 21일요. 100일 있다가 된다 그랬는데 21일 있다가 사람 된 거예요.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사람 된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는 며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제가 퀴즈를 낼게요. 곰이 21일 있다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20일하고 11시간 59분 59초에 곰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자, 1번. 요 기만 곰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다. 2번. 털이 다 빠졌다. 3번. 인어공주처럼 요 밑에는 곰이고 여기는 사람이다. 4번. 그냥 곰이다. 그러면 그냥 4번. 그냥 4번이라고 한 사람 중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왜 1초 남았는데 1초 있으면 사람이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힌트가 저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곰보다 머리가 좋아요. 너 들어가서 100일 있다가 있으면 사람으로 바꿔줄 테니까 들어가서 쑥과 마늘 먹고 있어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호랑이가 하루 지나자마자 테스트한 거예요. 이렇게 손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이상하다. 100분의 1이 변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지나다 일주일 지났는데 해보니까 털도 안 빠졌어. 그래서 곰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당했다. 나가자. 네 변했냐? 네도 안 변했지? 야 100일 있으면 되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변하는 게 말이 되냐? 나가자고. 호랑이가 훨씬 영리한 거예요. 나가요. 곰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살이 나가서 사회 나가서 아니면 뭘 할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단군 신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퍼즐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규칙도 없어요. 언제 성공할지 몰라서 못 기다려요. 대부분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는 언제일지 몰라서요. 군대 생활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력에 찍혀 있잖아요. 만약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제대할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그럼 제 생각에 90% 탈영이에요.
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 곰처럼 기다릴 수 있을까? 그죠? 누구나 기다리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딴 사람은 성공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조각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조각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예측 가능한 거지. 제가 할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기다려서 자기가 원하는 퍼즐 맞추는 그런 경대인이 되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다 잘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유쾌하고 명쾌한 강의 들려주신 이동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분들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o